여러분 안녕하세요. 블랙입니다. 한국 시각 기준으로 28일 새벽에 연준회의가 있었습니다. 제가 원래는 연준회의를 실시간으로 보고 이것을 정리해서 여러분께 공유를 드리고 했었는데요. 실은 제가 최근에 코로나에 걸려가지고 목 상태가 썩 좋지 않습니다. 특히 오늘 새벽에 코로나 증상이 거의 피크치를 찍어가지고 목이 완전 잠겨 있었거든요. 그래서 뒤늦게 정리드려서 올려드리는 점, 이 점은 양해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도 구독자님들께 하루빨리 인사를 드리기 위해서 달걀을 먹고 그러면서 목을 최대한 케어를 했습니다. 파월 연준 의장은 이 자리에서 0.75% 금리 인상을 단행했습니다. 이것은 사람들의 예상치를 충족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중요하지 않죠. 지난 연준회의에서도 한번 0.75% 이렇게 올렸었고 이번에도 0.75%를 또 올렸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것이죠. 다음번 9월달 연준회의에서는 0.75% 금리 인상 가능성을 열어뒀지만 이러한 결정은 지금부터 그때까지 나오는 경제 데이터에 달려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물가와 고용 지표에 따라서 금리 인상 폭이 결정될 것이란 단서를 달았죠. 그래서 9월달 연준회의에서 금리를 어느 정도 타겟팅하냐 이러한 선물 조사에 따르면 50bp 금리 인상 가능성을 지배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주일 전만 해도 75bp가 가장 지배적이었었는데 시간이 흐르면서 50bp가 가장 지배적으로 바뀌었습니다. 연준회의에서 그만큼 사람들이 이제 연준에서 금리를 천천히 올릴 거야. 이것에 대해서 기대하기 시작했다. 연준의 금리 인상 피크가 다가오고 있다. 이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내용은 많은 유튜버들의 영상을 통해서 다들 알고 계실 거라 봅니다. 그래서 제가 연준회의 이후 파월의 말을 잘 살펴봤는데요. 파월 형님이 약간의 꼼수를 쓴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일반적으로 물가가 오르면 이를 잡기 위해서 금리를 올립니다. 금리를 올리게 되면 당연히 성장성이 꺾이겠죠. 성장성이 꺾이면 사람들이 소비를 덜하고 기업들은 생산을 덜하기 때문에 물가가 자연적으로 내려올 수밖에 없을 거라 봅니다. 그런데 연준에서 지금 잡고자 하는 게 물가입니다. 물가를 잡기 위해 금리를 올렸는데 성장이 위축되어 버리는 문제가 발생하죠. 성장과 물가, 이 두 개는 서로 상충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둘 중에서 무엇을 중요시 여기느냐가 나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연준은 성장은 튼튼해. 그런데 물가가 너무 높아. 그래서 금리를 올려서 물가를 잡아야겠어. 성장은 신경 안 써도 돼. 이런 말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지금 경기 침체냐 아니냐 이러한 질문에 대해서 파월 연준 의장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현재 미국이 경기 침체 상태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최근 50년 사이에 최저 수준인 실업률과 상반기에 270만 명의 신규 고용을 달성했기 때문에 지금 미국 경제는 튼튼하다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파월은 바이든이 임명한 사람이고 연준의 독립성이 보장된다고 하지만 정부 사람인 것은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찌 대놓고 침체가 온다고 말을 하겠습니까? 지금 바이든 대통령, 앨런 재무장관도 미국 경제가 튼튼하다고 지속적으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저의 지금까지 영상을 보셨듯 미국은 조금씩 경기 침체를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아마도 침체를 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파월 연준 의장이 꼼수를 하나 썼습니다. 다음 파월의 발언을 통해서 다 함께 파월의 꼼수를 찾아보시죠. 어떤 기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연준이 선호하는 인플레이션 지표인 PCE 지수와 CPI 지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이런 말을 했는데요. 참고로 CPI와 PCI 물가 지수는 둘 다 물가를 대표하는 지수입니다. CPI를 구성하는 여러 개 항목이 있는데 이것은 2년에 한 번씩 조정이 됩니다. 예를 들어 만약에 경기 침체가 와서 원유에 대한 소비량이 줄어들어도 원유가 CPI 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년 동안 바뀌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PCE 물가지수는 분기에 한 번씩 구성 항목의 비중을 바꿉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CPI보다는 PCE가 조금 더 현실성을 반영하고 있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PCE와 CPI의 차이에 대해서 물어보는 질문에 파월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파월 연준 의장 나왔습니다. 이는 매우 흥미로운 상황이다. 사람들이 실제 삶에서 직면하는 인플레이션을 포착하는 게 더 낫다는 점에서 우리는 PCE를 오랫동안 사용해왔다. 대중적인 시선의 중요도를 고려해 CPI를 주시하고 있지만 우리가 PCE를 목표로 한다. We do target PCE. 이것을 기억해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즉 연준은 CPI보다는 PCE 물가 지수를 본다. 이런 말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다음 장에서 PCE와 CPI 물가 상승률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위쪽은 PCE 물가 지수의 전년 동월 대비 상승률이고요. 아래쪽은 CPI 소비자 물가 지수의 전년 동월 대비 상승률입니다. PCE는 3월 달에 피크를 찍고 조금씩 떨어지는 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CPI는 최근까지도 고점을 지속적으로 경신하고 있죠. 모르는 사람이 PCE를 딱 보면은 이미 고점을 찍었네.
그런데 CPI를 딱 보면은 아니다. 이제 한참 고점 찍고 있네. 더 오르겠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파월이 마음속으로 물가는 어느 정도 피크를 쳤어. 앞으로는 금리를 살살 올릴게. 이 말을 하고 싶은데 만약 금리를 살살 올린다. 이 말을 해버리면 시장에서 깜짝 놀라면서 갑자기 물가가 위로 훅 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애둘러서 말한 것으로 보입니다. 파월도 마음속으로 금리를 적당히 올리고 싶을 거라 봅니다. 왜냐하면 금리를 계속 올리다가는 경제 위기가 올 수 있거든요. 자기 손으로 위기를 자초하고 싶지는 않을 거라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간 꼼수를 써서 PC가 좀 더 중요해 이런 말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파월은 계속 경제가 좋다고 하는데요. 연준에서 올해 3월 달에 직접 경기 침체에 대한 보고서를 하나 발표했습니다. 이것을 다시 한번 보면서 지금 상황이 어떠한지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이것은 3월 25일에 발표된 보고서입니다. Don't fear the yield curve. 장단기 금리차 역전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파란색이 우리가 흔히 아는 10년물 국채금리에서 2년물 국채금리를 뺀 값입니다. 일반적으로 장단기 금리차 역전이 발생하면 6개월에서 24개월 이내에 경제 위기가 발생한다. 이렇게 알고 있죠. 장단기 금리차 역전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 영상에서 설명을 드렸었기 때문에 그리고 앞으로도 설명드릴 기회가 많기 때문에 자세한 설명은 생략드리겠습니다. 어쨌든 2022년 3월 당시 장단기 금리차를 잘 보면은 파란색 장단기 금리차가 0을 향해 쭉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연준에서는 10년물에서 2년물 국채금리를 뺀 장단기 금리차가 중요한 게 아니야.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10년물에서 3개월물 국채금리를 뺀 값이야. 그것을 영어로 Near Term Forward Spread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빨간색으로 표시를 했는데요. 2022년 3월 당시를 보면은 빨간색으로 표시된 10년물에서 3개월물 국채금리 차이는 여전히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즉 장단기 금리차 역전을 전혀 걱정할 상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작년 말부터 올해 초까지 장단기 금리차를 확대한 그림인데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말하는 파란색 10년물에서 2년물을 뺀 값은 0을 향해서 쭉 달려가고 있는 반면 연준에서 주장하는 10년물에서 3개월물을 뺀 값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경기 침체와는 거리가 멀다. 경기 확장 국면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었죠. 그런데 최근에 10년물에서 3개월물을 뺀 장단기 금리 스프레드가 점점 축소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연준이 강조하고 있는 10년물에서 3개월물 국채금리를 뺀 값입니다. 빨간색 동그라미를 친 부분이 3월 25일 연준에서 보고서를 발간했을 당시의 장단기 국채금리 차이입니다. 이때 당시 거의 피크를 치고 확장 국면에 접어든 것을 알 수 있죠. 연준이 주장한 바에 의하면 이때에는 경기 확장 국면이 맞았고 지금 상태를 볼까요? 지금은 거의 축소 국면에 접어들었습니다. 연준이 주장하고 있는 장단기 금리차가 거의 0에 접근하고 있고요. 시간이 좀 지나면 역전할 것으로 보입니다. 즉 연준에서 아무리 쉴드를 쳐봤자 경기 침체를 피하기에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우리는 29일에 발표되는 PCE 물가지수를 기다려보겠습니다. 연준이 이것을 중심으로 본다고 했는데 이게 만약 높게 나오면 진짜 시장에 악재로 작용할 수는 있겠죠. 만약에 크게 위로 튀지 않으면 당연히 호재로 작용할 거라고 봅니다.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